네, 관련해서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평론가님, 앞서 계속해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들 현재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방금 보신 뉴스 중에 이제 한인 편의점에서 흑인 청년이 세막대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또 이 흑인이 한 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들아,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영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10대들이 한국계 50대 부부를 집단 폭행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는 지난해 말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뒤늦게 SNS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이 10대들이 좀 잡혔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 이 소년들이 잡혔습니다. 즉, 네. 이 소년들 경우에는 이제 좀 전과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계의 혐오 범죄가 늘어난 상황에서 흑인들이 또한 범죄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즉, 이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에 일반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흑인들이 또한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흑인들에 의한 이제 아시아계의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한인이 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보면 승객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텔 앞에서도 아시아계 여성이 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그 호텔 직원들이 지켜보면서 더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의한 어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혐오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를 이제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중국인들에 의한 어떠한 여러 가지 코로나19 피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수성이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좀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지난번에 일어난 애틀란타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결국 사회 구조적으로 이 아시아계 여성들이 좀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 좀 반영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좀 보도를 통해서 접한 다른 이제 아시아계 혐오 범죄까지 엮어서 보면은 결국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강화된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는 미국 정치권에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어떤 그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정치권의 책임을 줄이려고 했던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지적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피해자가 중국계가 약 42%, 그리고 그 다음이 한인인데 1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 혐오 범죄가 중국인들을 넘어서 한인들 향해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인과 한인 모두에게 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우리 한인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 중국인을 향한 혐오에서 사실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큰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라든가 또 외모적으로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더라도 동남아계의 어떤 주민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정도의 증오 범죄가 이제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인 피해에 있어서 좀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무래도 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주로 이제 좀 생계를 이어갔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상점이나 이렇게 좀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좀 그 한 자리에 이제 자신이 이제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했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보복을 당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고를 꺼리기도 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좀 바로바로 이런 이제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일 경우에는 좀 주변에서도 같이 신고를 네.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범죄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이제 아시아계의 어떤 목소리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계가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사회 정치권이나 이런 데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소수인종 전체에 대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다른 경우들의 다른 소수인종의 피해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는 좀 주류에 의한 비주류에 대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종, 흑인을 포함해서 타인종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에 호소하면서 그 흑인 내부에 또는 다른 인종 내부에 어떤 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감수성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TF를 꾸리는 등 여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이제 TF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부처 간에 이 아시아계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단체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전담, 상근 인력 이런 것들을 확충하고 지정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이런 것에도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리 돈으로 이제 한 560억 정도 되는 네. 이 정도의 액수를 투입을 해서 지금 상황을 이제 좀 바꿔보려는 이런 모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 아시아계의 차별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책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좀 미국 내에서는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바이든 내각에서도 예를 들면 아시아계의 장관이 몇 명이나 있느냐. 무역대표부 장관 빼고는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아시아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또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BTS도 그렇고 또 필리핀의 매니 파큐아오도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우리 이제 복싱 선수로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싱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SNS에 이 아시아계 혐오하지 말고 그럴 거면 나랑 싸우자 뭐 이런 상당히 위협적인 게시물입니다. 이걸 올리면서 네. 이제 좀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을 환기를 촉구하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뭐 파키아오는 복싱 선수 출신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또 지금 여당 대표가 지난해 말에 돼가지고 네.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향후에 또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팝스타인 BTS도 우리도 길 가면서 그러한 뭐 아시아 혐오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또 BTS를 좋아하는 10대의 다양한 좀 사람들에게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스노보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계 네. 미국인 클로이 킴도 자신이 이런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SNS의 어떤 증오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느끼고 있어서 불안해서 외출할 때 나는 호신용 어떤 무기 이런 거를 같이 갖고 나가야 될 정도다 이렇게 네.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러한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을 하자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유독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기소율이 낮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계의 이제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상점이나 자영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고율이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고가 되더라도 이게 상점에 이제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증오 범죄인지 아니면 돈을 노린 강도인지, 즉 증오 범죄를 기소를 하려면 이 증오 범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증거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이건 내가 강도를 한 것이지 증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지금 기소율에 이제 좀 어려움을 미치고 있고 또 증오 범죄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SNS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걸 통해서 증오 범죄 어떤 상징들을 또 증거로 활용해서 기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을 향한 증오 범죄인 경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한자로 만에 해당하는 좀 네. 절표시를 역으로 한 것 같은 그런 게 나온다든지 또는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혐오 범죄의 경우에는 KKK, 쿠클럭스 클랜의 어떤 상징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이제 삼각형 고깔 모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목을 매는 데 쓰는 어떤 그 매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증오 범죄의 증거이다라고 기소를 하는데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특정되지 보니까 않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소를 할 때 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는 이제 증오 범죄로서 기소를 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 구조들이 있다. 이렇게 좀 미국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이 사망한 그 총격 사건의 경우에도 초반엔 경찰이 이 성범죄다, 성중독자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수사 결과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자의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해서 아시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총기 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미국 사람들도 다 이것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어서 나의 성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중독의 원인이 되는 어떤 마사지 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한 것이다. 즉 증오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네. 이 이유는 증오범죄로 기소가 되면 좀 더 높은 형량으로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유대인이나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였다면 아마도 이 사람의 SNS나 그런 곳에서 방금 말씀드린 뭐 특정한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찾아내서 기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항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어떤 인종차별이나 혐오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백인 경찰이 그대로 또 같이 대변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계속 급증하면서 이제 흑인들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있을 때도 아시아인들도 같이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연대가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이제 뭐 아시아계와 우리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흑인 커뮤니티들에 대해서 이 연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연대 요청을 하자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종차별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그 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종차별이라는 공통의 보편적인 요구를 내걸고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인들의 어떤 범죄로 이런 게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흑인이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계가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가 또 자체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또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연대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항의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또 정치권이나 주류 사회를 향한 목소리 자체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실제 지금 우리 뉴욕에 있는 네. 또 이렇게 좀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 사회, 한인 단체들의 경우에도 흑인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대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또 흑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흑인들이 자기들의 뭐 어떤 뭐 차별은 이렇게 뭐 부당하다고 하면서 왜 아시아계를 이렇게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역시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종차별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아시아계의 어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에도 흑인들이나 또는 이제 히스패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같이 봐서 우리가 좀 균형 있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계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